이제는 좀 진짜 남들이 원하는 거 사셔야 돼요. 한번 이익 내고 난 나가겠다 이런 거 말고 자, 그러면 지금 7월 5일부터 지금 대구, 대전, 뭐 전남, 여수 등 뭐 17개 지역 규제를 해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뭐 반응이래봤자 네. 저도 뭐 저 단톡방 누가 캡처해놓은 거 보는 게 다니까 네. 가볼 수는 없어요.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. 네. 뭐 대구 가는 기차 매진됐네. 대구행 뭐 이런 거 막 뜨던데. 막 요즘 사람들 재밌는 거 많이 만드니까 막 그런 거 뭐 그걸로 보는 게 과연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정부가 판단하는 부동산원 지표로 봤을 때 좀 네. 하락 중인 곳들이 네. 많이 풀렸죠. 특히나 지금 대구 네. 뭐 대구는 뭐 대놓고 그냥 그랬으니까 창원, 네. 뭐 위창구 네.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물론 여수 순천광역도 네네.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풀렸죠. 근데 거기서 변화는 결국 대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. 네.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수성구는 안 풀렸죠? 수성구는 아닙니다. 근데 예전에 그 부산이 그랬거든요. 그래서 부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. LCT가 다 그 이 꼴이었거든요. 네. 막 미분양 나고 막 네. 애매하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막 급등했던 그 네.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대구 얘기 들을 때 맨날 네. 부산 얘기를 들었었는데 2019년인가? 하도 헷갈려요. 근데 총선이 2020년 총선일 거예요. 총선 있기 직전에 맞아요. 풀렸었어요. 네. 물론 총선 끝나고 다시 넣었는데 그때 일산도 풀리고 바로 넣었던 것 같아요. 바로 넣었어요. 네. 선거 끝나고. 대구는 자꾸 부산 느낌이 나거든요. 사실 부산이 입주가 없었던 적이 최근 몇 년간 없어요. 계속 많아요. 많죠. 근데 뭐 상관없이 계속 네.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뭐 멈춰 있는데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 뭐 강서 에코델타 같은 거 뭐 경쟁률 보면 그리고 이제 도심에 막 경쟁률 100대씩 막 그거를 보다 보면 네. 대구가 부산하고 다를 이유는 또 뭘까?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대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공장도 없고 뭐 일자리도 네, 없고 뭐 일자리 이렇게 없고. 얘기하시지만 부산도 없긴 매일반이에요.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은 그러니까 약간 부산이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. 근데 부산이 결국은 정비 사업으로 다 그걸 네.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구축도는 되게 안 움직이고 신축만 신축들은 움직이는. 지방시장은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웃들 얘기도 했고 우리 아까 한 얘기 중에 이제 뭔가 힘이 들어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간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끌어갈 거냐. 네. 우리 아까 미분양 얘기도 했지만 네. 대구에 특별히 뭐가 많이 바뀌는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. 막 재개발 치는 거. 네. 거기가 좋아지겠죠. 규제 지역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는 곳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.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규제라는 게 투자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았던 건데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좀 약간 풀어준다는 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. 네, 근데 저는 이것도 또 막 복잡한데 네. 항상 저는 비규제 따라다니는 거를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냥 처음부터 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규제 지역에서 좋은 거 하세요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.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짜리 가방 사고 싶으신 분이 30만 원짜리 10개 사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비규제 뭐 그것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. 뭐 이번에 창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일 비싼 데가 풀렸거든요. 너무 놀라워요. 그래서 약간 거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가 부산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? 강남만 풀린 느낌이에요. 해운대가 풀린 거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약간 좀 궁금한. 의창구가 네. 구가 뭐 바뀐 데가 있어요. 네네네. 몇몇 지역이. 네. 그래서 거기는 의창구가 아닌데 풀렸거든요. 들어갈 때 들어가 있어서. 네. 거기가 제일 좋은데 왜 이렇게 됐지?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뭐 여기저기 언론사 강의 같은 거 할 때 자유라는 말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진짜 남들이 원하는 거 사셔야 돼요. 한번 이익 내고 난 나가겠다 이런 거 말고 좀 수요가 계속 강할 동네들. 그래서 아까 이번에 풀린 동네들은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서 들어갔다가 먼저 나가야지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자. 저 그거 너무 싫어해요. 네.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거. 본질이 좋은 거.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상상을 해서 여기는 진짜 살기 좋은 동네다. 그럼 결국에 그런 동네들도 뭐 금액으로 말하면 어떤 저가보다는 좀 뭐 고가의 중고가일 뭐 가능성이 높죠. 준신축, 신축들 위주로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집들. 네. 그런 그리고 것들을 이제 두 해드리자. 번째는 정비 사업 이슈들이 있는 동네들. 워낙 많이 바뀌니까. 네.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도 그렇고 뭐 대출도 그렇고 많이 풀리기 때문에. 편해지죠. 근데 지금 분양이 어쨌든 미분양인 곳들이 많았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조금 영향은 주겠죠. 주겠죠. 그러면 아까 미분양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표가
좀 더 편해지겠죠. 그런 것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좀 바꿀 수는 있다. 근데 이번에 세종이 빠졌잖아요. 세종은 그게 사실은 지금 너무 의외예요. 네, 거의 지금 뭐 한 4년째 뭐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막 계속 나오는데 수치상 뭐 시장 상황은 꼭 네. 그렇지 않은데 네. 어쨌든 부동산원 데이터만 뭐 보면 수치는 그렇습니다.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왜 빠졌나 저도 그거 너무 궁금한 거죠. 사실 대구 못지않게 세종이 많이 빠졌다고 돼 있는데 네. 이번엔 왜 또 창원은 빠지고 세종은 왜 이런 거? 그러니까요. 그게 좀 궁금해요. 결국 다음에 뭔가 해제되면 세종이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?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네. 숫자가 나오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안 빠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특별 자치시라 그런가 봐요. 특별하게 관리하니까 그런 네.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는 뭐 이번엔 빠지지 않았지만 뭐 다음에도 뭐 계속 이 상황이라면 뭐 수치상으로는 빠지는 게 맞다.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그럼 평소에 거거익선, 그러니까 좀 큰 거 사라. 이거 얘기가 지방에도 통합니까, 이게? 서울은 뭐 사실 큰 거 사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, 네, 지방은 좀 큰 거 살 바에는 더 좋은 동네에 30평대 산다,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좋은 동네에 큰 거 사야 되는 아, 거죠. 그러니까 네. 돈을 많이 써야 되겠네. 이게 거거익선이 오해가 네. 좀 있는데 네. 외곽에 나와서 큰 거 사면 절대 안 되죠. 남들이 원하는 걸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지방일수록 더 그렇거든요. 네.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데 길 하나로 완전 다른 세계예요. 네. 그거를 그냥 외지에서 가서 아 이거 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따라갈 거예요. 그러면 안 따라가는 경우 많거든요. 근데 지방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큰 집을 또 어디다 사야 되는지도 더 명확히 알고 있어요. 네. 그거를 뭐 굳이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네. 크다 안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거가 수요가 있을 만한 동네에 큰 걸 사셔야 되는 거죠.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, 사실. 그러면은 같은 돈이면 굳이 큰 거 사지는 말라는 얘기신 거고,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,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, 또 거기서는 뭐 돈이 더 여유가 있으시면 큰 거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. 지역들마다 네. 그 뭐 구별로도 특히 선호되는 동네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하나 규제하면 옆에 따라가면 또 규제하고 막 해가지고 다음번 규제 지역 어디지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. 그게 지난 5년 분위기였죠. 근데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해제하나 해서 미리 뭐 좀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어찌 보면 풍선 효과의 반대 버전. 그거가 네. 아까 그 해제되고 나서 네. 그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. 미리 사놓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고. 네.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은데 네. 저는 그거야말로 인생의 복을 다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요. 약간 떠넘기고 나오는 느낌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네. 치고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 네. 약간 주식 단타 느낌인데 사실 부동산은 그런 걸 좀 안 그랬으면 안 하는 좋겠는데 건데.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또 말을 못 네. 하니까 네. 그게 상상 여기서 어려운 얘기거든요. 음.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말씀을 여긴 해제될 거니까 미리 들어가 네. 있다가 해제되면 던지고 나와야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 지금 치고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. 사실 세율도 워낙 높고요. 뭐 이게 되려면 법인을 차려야 되는데. 그래서 뭐 저거 막 법인을 막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씩 넣었다가 하나씩 팔고 막 법인을 차려가지고 6월 1일날 사가지고 이거 5월 내년 5월 30일 전에 판다고 그러면서 막 사신 분들 많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걸 항상 경계를 하는데 네.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, 저런 거. 네.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뭐 무주택자거나 뭐 이제 1주택자인데 뭐 하나 더 살까? 뭐 하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그럼 반대로 규제 해제되는 지역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는 보세요. 네. 네. 그러면은 뭐 그런 지역들이 요번에 대구나 뭐 이런 곳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네요. 특히 뭐 지금 움직임으로 보면 수도권이 네. 하나도 안 됐으니까 뭐 대구도 이런 데만 풀렸잖아요. 수도권 풀어줄까요? 이게 뭐 곡소리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네. 수도권이 또 말이 수도권에서 너무 넓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천이라거나 뭐 수도권도 네. 서울 붙어있는 데들 말고 좀 네. 떨어진 데들이거나 뭐 그러면 얘기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. 네. 물론 뭐 게스히팅을 잘해야 3할 친다고 하는데 게스히팅을 하긴 하는데. 근데 저는 이번 정부야말로 네. 그런 거 말고 네. 그냥 아까 좀 객관적 합리성 제가 그 단어 요즘 되게 자주 쓰는데 네. 누가 봐도 이거는 설명이 쉽다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5년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실거주용으로 괜찮은 집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뭐 어찌 보면 집의 본질인 거고. 뭐 그건 본질이에요. 네. 근데 자꾸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아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? 귀결을 해보면 네. 똑같더라.
그냥 결국에 이게 돈을 벌자는 목적이 더 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변칙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. 변칙으로 사말치기 되게 힘듭니다. 생각보다 답은 뻔해요. 근데 그 뻔함이라는 루틴을 네. 자꾸 깨는 거예요, 스스로가. 아, 이거 하면 좀 더 번다는데 네. 이거에서 뭐 더 크게 벌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 인생 계획도 얘기 잠깐 했지만 인생을 막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좀 네. 이렇게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까 좀 이왕이면 네.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세우시는 게 낫겠죠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에 좀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규제 지역도 해제해주고 뭐 이렇게 뭐 대출도 풀어주고 하는 게 결국에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. 뭐 이제 폭락은 시작됐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또 금융시장도 막 힘들고 뭐 코인 뭐 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만 가기가 어렵다. 이런 논리가 지금 있단 말이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사려는 분들한테 조금 예전에 또 애널리스트도 하셨기 때문에 금융, 뭐 부동산 두 개를 다 경험해 본 분 입장에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해석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. 네. 아유, 당연히 이게 매력적입니다. 타당해 보이잖아요. 네. 이거 망하고 이거 망하면 C도 A, B가 망했는데 그렇죠. C도 망하고 D도 망하고 세상에 다 망해야 되는데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 분위기가 당장은 막 한 10년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반등해가지고 또 누군 돈을 왕창 벌고 네. 또 막 들어오고 또 네. 막 이게 왔다 갔다 사이클이 좀 급격하군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바뀌는 게 네. 무지 빠르더라는 걸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 뭐야 뭐 당장 다 망한다고 그러더니 막 다음 날부터 또 막 사라 그래요. 막 네네네. 원래 이런 거야 그러더라고요. 그래 그런 시장 분위기인가 보다. 네. 그러니까 상품의 느낌이 확 다른 거죠. 야 채권 시장도 그렇고 막 네. 주식 시장 더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똑같을 거다에 부동산이라는 건 실수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네. 속도감이 엄청 달라서 사람들이 변곡점이 좀 다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은 이 세 번째 거 주택에 한해서 A, B는 그냥 금리만 어쩌다 어쩌다 이걸로 딱 하면 너무 얘기가 설명이 편한데 네. 지금 막 전월세법 이것도 영향도 있고 뭐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네. 막 뭐 기타 등등의 이슈들로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면 네. 자기의 지금 삶의 상황이 자꾸 바뀌어요.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임대차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 이 두 개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가격을 때려잡는 건 네.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 이 중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는 뭐 빨리 좀 더 정책이 빨리 나올 거고 이건 좀 뒤에 나온다고 쳐도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뭔가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.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부에서 임금 인상 자제하라 그래서 네.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나는 밥을 어디 가서 먹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. 인플레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지 마라. 뭐 경제학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거 말이 되나? 이거 MB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MB 정부 때 리만 터지고 나서 갑자기 급여를 다 깎았거든요. 신입사원 연봉을 신입사원만 깎았었거든요. 그때 저 그때 기억나요. 2009년인가에. 아 이게 무슨 시장 경제예요. 네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정부에서 왜 했겠어요? 임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. 그러겠죠. 올라갈 거.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왜 올라가나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. 뭐 요즘 좀 약간 또 뭐 금리 때문에 또 스타트업 잘 안 굴러가네. 뭐 그래서 뭐 개발자 임금도 내려가네. 뭐 자꾸 얘기들 하지만 막상 지금 뭐 임금들이 올라가는 업계들은 되게 많고 또 주말에도 시위 되게 크게 있었는데 지금 임금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. 그럼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럼 아까 실수요라는 게 받쳐주고 있는 주택시장에 한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 또 표면 임금은 또 자꾸 올라가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임대료 올라간 것들을 그걸로 벌충해달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잖아요. 그럼 이게 계속 설명이 되는 식으로 가버리면 아까 주식시장에 막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봐요. 그게 멈추면 집값은 멈춰요. 그게 해외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. 특히 미국처럼 고용이 자유로운 나라 말고 좀 유럽이나 일본이나 좀 약간 빡빡한 나라들 있잖아요. 임금이 멈춰버리면 일본 임금 되게 낮잖아요. 그러면 좀 멈추죠.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멈춰요.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멈추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뭐 집값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. 전 그건 명확해요. 왜냐면 임금 인상 낼 수가 없으니까.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 상승 속도도 둔화돼요. 저 항상 그걸로 설명하거든요. 근데 올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건설사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대형 건설사랑 중소형 건설사 인구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많이 나죠. 이번에 대우건설 인수한 모 회사가 임금을 20몇 %를 올려줬더라고요. 이제 우리도 대기업이라고 급을 맞춘대요. 대우건설하고 맞추려고 그랬겠죠. 20몇 %를 한 번에
뭐 네. 이런 거가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. 네. 그럼 임금이 오르잖아가. 물론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요. 네.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어쨌든 표면으로 찍히는 것들을 계속. 올라가니까. 근데 이거에 지금 또 얼마 전에 최저임금도 뭐 9,600원으로 올라가. 안 올릴 거라고 봤던 네.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. 네, 근데 네, 이번 네. 정부에서 또 한 5% 가까이 빡. 음.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수치상으로 오르는 거다. 네. 네. 근데 실제 이제 체감은. 문제는 그거죠.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올라서 네. 이만큼 올라 있는데 네. 올라 있는 데서 계속 뭐 3, 4%나 5%씩 계속 올라주면은 네.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. 너무 어렵죠. 네, 옛날하고 다른 거죠. 옛날에 서울에 뭐 2, 3억짜리 집이 있을 때 얘기랑 지금 뭐 5, 6억이 돼 있을 때 얘기랑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의 해결을 안 해준 상태에서 무주택자 보고 사라 그러면 네. 반발이 셀 수밖에 없다고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게 더 설명이 쉬울지는 네. 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현 정부의 만약 정책 위반자라면 자 이러이러해서 다주택자들을 좀 양성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정말 가능할지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네. 저기서 나오기 쉬운 답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LH 같은 데서 뭐 다세대 주택을 마구 사들여서 뭐 민간 임대 막 활성화한다고 막 하잖아요. 뭐 민간 말은 네. 민간이지만 뭐 LH 같은 데서 막 사서 네, 민간 건설 임대. 막 하면 되는데 건설 임대는 다 풀어줬고 네. 이번 대책은 건설 임대는 네. 다 풀어줬잖아요. 네. 근데 매입 임대는 하나도 안 되는데 매입 임대는 공공만 하겠다. 근데 공공은 아파트도 아니고 네. 빌라만 하겠다. 빌라만 하겠다. 그랬더니 빌라 업자들만 살판 나서 빌라 사서 거기다 그거 팔고 있잖아요. 네. 요즘에 아예 거의 그냥 그 배추뛰기처럼 그러니까 미리 이게- 땅 확보하면 바로 팔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.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빌라 업자들만 좋고 네. 아파트 짓는 사람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좋잖아요. 지금 이게 게임 이론에서 보면 그냥 루즈루즈 게임 아니겠어요. 물론 아주 극소의 사람만 버는 게임인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정부가 이번 정부 취임할 때부터 말한 자유와 객관적 합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 잡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고 네. 정부가 진짜 뭔가 크게 원하면 근데 정부가 다 아파트 샀으면 좋겠어요. 다. 그러면 근데 세금만 70% 예산이 없어도 못해요. 정부가 무슨 수로 냅니다. 무슨 수로 다주택자 아파트를 다 인수해요. 그거 됐으면 옛날에 했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값 아파트 막 공급하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공공 비율이 막 40% 50% 간다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거는 보니까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서 싱가포르처럼. 네, 처음부터 너무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걸 까먹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민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. 근데 그럴 때 꼭 이상한 사례들을 드리면 네. 꼬이죠. 옛날에 우리 생각나잖아요. 지금 시장님 옛날에 쉬프트 네. 1년에 예산 뭐 1,000얼마, 네. 1,000매덕 정해서 사드린다. 그땐 네. 집이 쌌으니까 막 많이 샀는데 못 사잖아요. 지금은 뭐 쉽지 않죠. 뭐 사봤자 티도 안 나니까 1년에 뭐 옛날에 1,000채씩 샀다면 요즘은 네. 만약에 뭐 100채 사면 이게 무슨 뭐 네. 정책의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공공이 뭘 사들여서 하는 거는 가장 이상해지는 것 같고. 네.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음. 정부가 더 신경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. 정부 아. 표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. 그럴 수도 네, 있겠네요. 공무원들이 그 좋아하겠어요? 어려운 얘기입니다. 네, 어려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얘기. 네. 그렇지만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 경제가 민간의 어떤 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려면은 정부에다가 네. 뭐 비과세 다 해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서로 요구만 원래도 세금을 내던 네. 나라니까. 그거 하자는 얘기지 뭐 누가 뭐 그냥 다 뭐 면세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거가 좀 되면 아까 그 이미 건설형 임대 시장은 네. 뻥 뚫려 있으니까. 네네네. 근데 지금 건설 임대도 못 해요 잘. 자리가 없고 자리 네. 너무 외곽이고 서울의 건설 임대를 어디 가서 해요? 참 결론만 봐도 이게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 어려워요. 해결이 잘 안 된다.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. 하는 네. 사람 입장에서도. 네. 지난 정부가 쉬웠죠. 그냥 막 하면 되니까. 그래서 5년간 욕 먹고 다음 정권에서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. 그래서 이번 5년은 강남 3구가 일기 신도시일 것 같아요.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동네들. 근데 일기 신도시에 지방도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수도권 5개만 말하는 거 네. 아니라는 것도. 네. 그 즈음에 지은 아파트들이 한 200만 호가 되기 때문에 네. 그 지방에 중에서 있습니다. 얼마나 빨리 바뀔 것이냐에 대한 그걸 게스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. 네.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니까 미리 좀 예측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뭐 새 정부 정책부터 뭐 효과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.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
전해주신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